6월달 입력을 마쳤고 7월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7월달 7월 3일날 영업부 직원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천지수세 88,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해 주었다. 교육훈련한 거죠. 교육훈련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처리에 주의할 게 원천징수세액이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원 이제 와서 교육한 사람한테 교육한 사람은 이제 기타 소득 또는 그게 본인 사업 소득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소득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의 일부를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에서 떼어서. 그것도 원천징수하는 거죠. 원천징수. 뭐 기타 소득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기타 소득일 겁니다. 기타 소득 부분 지급하는 거. 그래서 교육훈련비는 50만 원이 되는 거고 실제로 보통예금 준 거는 요 금액을 떼어서 준 거죠. 88,000원을 떼면은 41만 2천원이 되나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예수금이 되는 거고요. 날짜가 7월 3일. 차변.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지금 영업보호 직원들에 대한 거니까 여기 됐죠. 만약에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 했으면 500번대가 되는 겁니다.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확인. 거래처는 없고 적용은 0번 누르고 영업부 리더십 교육 그러면 되겠나요? 리더십 교육 적용은 해당 거래를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핵심적인 단어만 입력하면 되고 이것도 첫날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교육용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적용 입력을 생략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걸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연습 삼아 좀 하시라고 일일이 이렇게 적용을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엔터. 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금액이 얼마냐면은 88,000원. 그리고 나머지를 지급을 했죠. 나머지를 보통요금에서 인출했습니다. 보통요금 103번. 41만 2천원. 이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 거래였었죠. 계정 과목이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 그렇습니다. 자, 다음 7월 10일 날 거래. 7월 10일. 6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를 사업자 분담분 24만 2,770원과 함께 보통요금에서 48만 5,540원을 인출해서 납부하였다.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중에서 소득세는 따로 날 테고요. 20만 2천원은 따로 이제 그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고, 요거는 그 보험관리공단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갖다 내는 거예요. 내는데 요건 지금 사원들한테 공지한 거고, 그리고 요 보험료는 그 사업자 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주 반, 근로자 절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에서 이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한 거 24만 2천원 하고 요 금액이 24만 2천원이죠. 그리고 회사 부담분 24만 2,770원을 같이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두 개 합쳐서 48만 5,540원을 납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예수금 떼어놓은 거죠, 요거. 예수금 떼어놓은 거가 예수금이 되겠고요. 예수금은 24만 2,770원이 되겠죠. 그리고 생산부나 관리직 사원에 대해서 회사가 내주는 거 있잖아요. 회사가 이제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복리후생비. 급여 이외에 사원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대가로 주는 것. 그리고 대변은 뭐 그냥 보통요금이 되겠죠. 보통요금. 자, 7월 10일 날 생산부에 대한 것, 관리부에 대한 것.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 나오는 분기 중에서는 뭐 제일 복잡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복잡한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10일 날 7월 10일 차변에 일단 직원들한테 받아놓은 예수금이 있죠. 예수금. 직원들한테 받아놓은 예수금. 예수금을 얼마 떼어놨었냐면은 요거 뭐 4번이 되겠나요? 여기서는 4번 당월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예수금. 지난달에 떼어놓은 돈이 242,770원이에요. 이걸 갖다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엔터키 치고 차변에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것 복리후생비라고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생산직 사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511번. 그 다음에 판매직 사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811번입니다. 서로 틀려요. 자, 511번 복리후생비. 이건 얼마냐면은 생산직 사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죠. 132,270원. 그리고 또 차변에 아마도 811번이겠죠. 그 사무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요 금액은 얼마냐면은 112,500원. 요 두 금액 합친 게 242,770원이에요. 이게 합쳐서 해준 거예요. 절반은 회사 부담, 절반은 본인 부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10일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합치면은 485,540원이 되겠죠. 갖다 낸 겁니다. 7월 10일. 그리고 7월 25일이에요. 7월 25일 날 파손된 공장 건물의 유리를 교체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금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한 수리비용이죠. 수선비라고 합니다. 수선비. 7월 25일은 차변에 수선비. 자, 수선비도 마찬가지로 6개 나오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공장 건물이라 했습니다. 공장 건물.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예요.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이거 820번으로 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520번. 금액이 8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아, 이것도 지금 적용을 지금 했네. 적용 좀. 직접 입력할까요? 이렇게. 자, 하면 되겠죠? 공장건물 유리교체. 수선비. 그리고 8월달로 지나갑니다. 이제 8월달. 8월달 법인세 중간연합분 575만원을 수표 발행서 납부하였다. 당좌예금이 되겠고요. 자, 법인세는 법인이, 즉 주식회사가,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법인세예요. 법인세인데 이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한 번에 납부하면 금액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중간에 딱 절반을 나눠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금액 납부를 하겠죠. 중간 결산을 해갖고. 그래서 납부를 한다는 얘기고, 계정 과목도 미리 납부하는 거죠. 법인세 낼 거를 미리 낸다. 그래서 이제 선납세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납세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납부할 때 미리 중간 연합한 것도 빼고 계산을 하겠죠. 자, 8월 25일 날. 날짜가 8월 25일 날 차변에 선납세금이에요. 금액이 575만원. 그리고 대변에 수표 발행에 따랐으니까 당좌예금.
관세 중간 예납. 그렇죠? 다음 8월 26일 날. 이제 분기가 규정과 보기 좀 많아서 분기가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 보시면은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를 100만 원에 팔았다.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거래처 등록은 새로 하시오. 거래처 등록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 분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던 컴퓨터를 팔았어요. 10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100만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고. 자, 사용하던 컴퓨터가 얼마냐면은 사올 때는 23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230만 원. 그런데 그동안 감가상각 비용 처리한 게 92만 원입니다. 그럼 현재 장부가가 230만 원에서 92만 원을 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8만 원하고 138만 원이 돼요. 138만 원. 컴퓨터의 장부가는 138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100만 원에 팔았어요. 138만 원을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38만 원 손해보고 파는 거죠. 38만 원을 손해보고 팝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거는 미수금이 되고요. 비품이 빠져나가고 비품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나오고 그리고 미수금도 나오고 그런 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기가 나오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온 학생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되도록이면은 책이든 또는 공책에다가 따라오면서 꼭 교정 과목을 써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날짜가 26일이 되겠고요. 26일 날. 자, 지금 대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대변. 자, 비품입니다. 비품. 비품이 비품 매각이죠. 3번. 비품이 얼마짜리였냐면은 230만원짜리였습니다. 230만원. 이걸 판 거예요, 지금. 그리고 26일에 이제 차변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 나와야죠. 비품의 다음 거죠. 213번. 여기 보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하면은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거냐 하면은 비품에 대한 거죠. 213번이 됩니다. 213번. 이게 얼마냐면은 92만원이라 했습니다. 92만원. 차익이 얼마냐면 138만원이에요. 즉 비품의 장부가액이 138만원짜리입니다. 그거를 얼마 받기로 했냐면은 100만원 받기로 했어요. 26일날 미수금 여기죠? 이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그러면은 138만원짜리를 100만원을 파니까 38만원 손해보고 파는 거죠, 지금. 차변에 38만원이 비는 거예요. 26일날 차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까 우리 그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있었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똑같은 거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다 같은 말입니다. 팔면서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유형자산 팔면서 손해봤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팔면서 손해봤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아까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명칭만 길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38만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비품을 매각하면서 손실 발생한 거죠. 이수 발생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래처 아까 입력해야죠. 거래처. 아까 뭐 제가 바로 이제 수정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새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112번에. 그리고 대명산업이에요. 플러스 키 누르고 대명산업. 그리고 코드를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코드를 112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112번 해주면 됩니다. 112번.
그리고 다른 자료가 없어요. 아까 수정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뭐 등등등 입력을 했었죠. 추가로. 우리가 거래처 등록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각종 자료를 입력했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없죠. 지금. 그냥 코드만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코드만 바꿔줬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서 바로 확정됐죠. 이제 엔터키 치고 112번. 그냥 등록해주면 됩니다. 등록. 그러면은 입력이 된 거예요. 112번. 자, 입력된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체 메뉴. 거래처 등록. 112번. 아까 이거 제가 잘못해갖고 그냥 110번 하라 그러는데 101번으로 한 거구나. 수정 들어가니까 그랬죠. 바로 코드 번호부터 바꿔줬어야 되는데 수정 들어갔더니 이제 확정되면서 된 겁니다. 지금처럼 거래 입력하다가 추가로 입력하는 것 여기서 이제 플러스 키 눌러서 입력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헷갈리신다 나 이거 기억 못하겠다는 분들은 그냥 입력하고 거래처는 생략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112번 대명사나 110번 한국통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서 입력하고 나서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할 때 여기서 이제 F2를 누르면은 등록된 계정 과목이 쭉 뜨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입력하셔도 돼요. 우리가 추가로 거래 입력 중에 거래처 입력하는 것, 전표 입력 중에 거래처 입력하는 것 기억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좀 복잡하지 않으니까 화면에 이렇게 도말 나오니까 여기서 바로 입력하는 게 조금 빠르긴 하겠죠. 그런데 이마저도 뭐 혼란스럽다. 뭐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전체 메뉴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8월 30일까지 입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월달 들어갑니다. 자, 9월달 3건 있습니다. 이거 살펴볼까요? 한번 9월 1일날 원재료 매입처 영테크 산업의 유상 매입금 300만원에 대해서 2% 할인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보통요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하였다. 유상 매입금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할인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대금을 좀 일찍 갚는 거예요. 일찍 갚는 대신에 2% 깎아준 겁니다. 그쪽에서. 매입 할인이라고 해요. 매입 할인. 반대로 상대방한테 내가 깎아주면은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빨리 받는 조건으로 깎아줬다. 그러면은 매출 할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출 할인. 요거는 매입 할인. 그리고 9월 3일자는 기계장치 그래서 뭔가 수선을 한 거죠. 수선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내용 요소가 증가하거나 뭐 기능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그러면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 이거는 수선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계 장치에서 그 자산 원가로 가산을 합니다. 자, 그런 분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9월 18일 날 이거는 만기가 도래해서 거래은행에 출시 의뢰한 받으러움이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거죠. 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건 뭐 직접 가서 현금을 받은 모양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받으러움이 있었는데 내가 은행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돈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쪽 거래처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금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추심한다랍니다. 추심. 의뢰해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조사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수수료 얼마 떼고 나머지 금액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계가 차변에 현금만 냈으니까 현금이 되고요. 대변에는 받으러움이 없어졌죠. 그리고 수수료 떼는 것, 수수료 비용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수료 비용.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분계는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9월 1일이 되고 9월 1일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되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채권 채무니까 반드시 거래처 입력. 거래처. 영테크 산업. 영테크 산업. 확인. 저기요. 외상매입금.
공제금 지급인데 그건 없네요. 뭐 0번 누르고 입력하면 되죠. 예상 매입금 동예금 지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저기요. 있는 거 불러 쓰든가 만들어 쓰든가. 자, 외상 매입금을 갚은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할인을 받았어요. 할인. 2%라 그러니까 6만원입니다. 6만원. 그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입 할인.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인데 지금 보면 매입 할인도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상품 매입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외상 매입금 관련되는 거. 이거는 상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148번이에요. 148번. 148번.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냐면은 이 상품 금액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상품 금액에서 상품을 사올 때 300만원 주고 사겠죠. 이거 6만원 빼면은 실제로 상품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294만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빼줘요. 그래서 여기 참고로 들어가 있는 거고 매입 할인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은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148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문제 보니까 저기네요. 원재료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원재료 매입. 제조기업이니까 원재료가 되겠네요. 문자에서 보시면은 원재료 매입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에서 빠지는 거예요. 원재료 가격. 그렇기 때문에 155번이 됩니다. 155번. 그럼 이거 나중에 원재료비 계산할 때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원재료에서 요금을 차감을 해줍니다. 155번. 이렇게. 같은 매입 할인이지만은 원재료에서 빠진다. 그리고 엔터 끼치고 금액은 6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갚았으니까 103번. 이렇게. 그럼 이제 매입 할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정 과목.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원재료에 차감되는 것. 원재료에서 차감되는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9월 3일 날 기계 수선했다 그랬죠? 기계. 그리고 날짜는 9월 3일이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변. 기계장치에다 합산을 해요. 기계장치에다가 수선비가 아니고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산에 가산을 합니다. 자산. 기계장치 자본적 지출 6번이 되죠. 6번. 금액이 얼마냐면은 100만원. 자, 이거 출금 전표인데 지금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자, 간편 등록하는 거 유형자산에 등록되는 건데 지금 이건 생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생략했었죠. 나중에 입력할 때 따로 요 해당되는 메뉴 그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3일날 대변. 이거 출금 전표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했네요. 제가. 저도 지금 입금 출금하려고 전부 차변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00만원. 다음 18일날 9월 18일 받은 거죠. 현금으로 받았고 수수료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받은 게 0번 받으러온 수심 이렇게 됐죠. 그리고 금액이 98만 5천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수수료. 여기도 역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 비용. 요거는 이제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984번은. 지금은 이제 받으러 오에 대한 거니까 수수료 비용 839만 확인.
금액이 15,000원. 대변에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이 110번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 코드. 거래처가 이재상 IT 여기죠. 확인. 금액은 100만원. 9월달까지 거래가 입력이 됐습니다. 자, 9월달은 요거 이제 매입 할인하는 거예요. 매입 할인. 매입 할인. 그리고 계정가 뭐 분기하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자본적 지출. 이거는 어음 추심.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대표적인 뭐 그 회계 원리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중복되는 거 없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처음 하시는 뭐 그런 내용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회계 원리 이제 배우기도 했었겠지만은 좀 처음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 나오는 것들만이라도 따로 여러분이 좀 분계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차편대변에서 분계하시기 바래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까지 했고 이제 분계가 3개 남았네요. 10월달 3개 남았는데 이거 분계하고 뭐 다른 추가로 이제 학습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어쨌든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즐겁게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습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카톡 또는 뭐 문자 아니면은 메일 아니면 뭐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